민영배만 같아라. 쉬운 두 번째 방송 시작합니다. 자, 민영배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전투토끼. 네. 아니 전투할 일이 없었다니까. 광주에서 마지막 불씨를 그냥 확 꺼버린 이후에 전투할 일이 없어요. 잘하셨어요. 네. 아니 그 1년 전 얘기를 어떻게 지금까지 기억하고 계세요? 너무 인상 깊어가지고. 그렇죠. 아, 그 이야기를 마지막 불씨. 네. 마지막 불씨. 그때 씨불 거기가 막지 마. 그렇게 써졌어. 입을 막지 마. 거꾸로 하면은 뭐 품이 있으신 분이라 그런 얘기하면 그러니까 좀 저희가 민망하시겠지만요. 대신할게요. 네. 마지막 불씨가 그냥. 아, 그뭐 흑역사도 한번 다시 한번 꺼내봐. 그 후에 민영배 의원 네. 최고위원 선거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그때 출마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나가려다가 참았습니다. 아,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저도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또 거시기 하면 힘들어지잖아요. 네. 잘한 것 같죠? 네. 잘하셨어요. 조금 이제 더 그런 정정하셔가지고. 상황이 있을 때 내가 좀 부족한가 보다 하면은 금방 발전하고 그러는 아 거죠. 실제로 부족한 거예요. 조금이 아니라. 네. 어쩌고시오 그거를. 아, 그러지 마세요. 부족하셔서 그런 게 아니라 현재 쓰임새가 아니었던 거지. 정치하셔야겠는데. 네. 저 정치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는 국회의원만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아니 그거는 진짜 제가 우리나라 정치가 진화하지 못하는 큰 이유가 정치는 청와대와 국회에서 한다 이 생각에 갇혀 있어서 그래요. 네. 정치는 저기 현장에서 하는 거예요. 어제 보여줬잖아요. 맞아요. 타운홀에서.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그 우리 방식이에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지금 민영배 의원님은 탈당했을 때 빼고는 후원금이 안 차고 있어. 오메. 그 지난주에 내가 약간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검찰 개혁 관련해 갖고 민영배 후원 안 하면 사람들이 정말 나쁜 거다 했더니 후원금이 많이 들어온 아, 그래요? 때였다고. 그러나 아직도 택도 없다. 농협 351-1131-887766-13. 똑바로 읽어주세요. 왜요? 너무 빨라요. 어차피 화면에 있으니까요. 네. 예. 자, 민영배 후원에 좀 네. 해주시고. 십시일반 소액 후원 환영합니다. 네. 제가 다른 걸 떠나서 저는 자로된 듯한 중립입니다만 네. 민영배 의원 좀 사기 좀 올려드리려고 하지 말라는 걸 내가 굳이 여론조사 한번 가져와 봤어요. 뭔 말씀이세요? 광주시장 에이? 후보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어.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지금 여러분이 있잖아요. 후보 선호도하고 적합도가 있거든요. 선호도는 쉽게 표현해서 누가 좋아?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가 선호도고 이따가 나오는 적합도는 광주시장에 누가 더 맞는 것 같아? 이게 적합도거든요. 네. 근데 지금 한번 보세요. 좀 이게 지금 민영배 30, 아 이거 그만하고 강기정 가시게요. 22. 아 그러니까 기다리세요. 지금 마이크 꺼. 왜냐하면 사기를 올려드리려고 그러는데 근데 이긴 거 나오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기정 시장 나오면은 강기정 시장 이긴 걸로 내가 보여드릴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저 이게 광주 어디 있어요? 지금 이게 선호도고요. 적합도는 강기정 시장이 한 2%더 올라서 30대 25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현직 시장은 적합도가 더 높을 수밖에 없어요. 시장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런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사실 지금 큰 의미는 없다. 민영배 의원도 지금 이 이야기를 하지 말라 그러셨는데 제가 일부러 했어요. 그래도 잘 나오고 있네요. 요즘에 코가 석자로 빠져가지고 네. 어깨가 축 처지셔가지고. 네. 제가요? 예. 아니 무슨 소리예요? 집권 여당이 됐는데 어깨가 쳐지다니. 아니 그냥 어제도 얼마나 신났는데. 저 단식 이후로 의원님이 지금 아 그 코가 석자 빠져가지고 보약한 오늘 벽에 들었어. 의사 아니 약사 한 분이 네. 저한테 진짜 그 얘기를 어제 어디 가서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그분이 보고는 야 근데 다 좋은데 어째 좀 피곤해 보이더라 이러더라고요. 보약 좀 네. 드세요. 네, 흑염소 좀 드시고 산삼이랑 좀 드시고. 여기 그런 거 있어요 혹시? 네. 아, 흑염소 있어요. 이따가, 흑염소. 네, 네. 좀 그런 건 드릴게요. 꾸준히 드셔야 돼. 네. 한 번 그래요? 먹는 걸로 좋은 게 아니라 꾸준히 한 3개월 이상 드셔야 돼. 잠깐만요. 근데 어쨌건 간에 여론조사는 하지 말라는 걸 굳이 제가 잠시 언급을 했고요. 시장님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어제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의 타운홀 미팅. 네. 근데 아까 시사방송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국회의원들 배석을 안 시켰어 일부러. 아니에요 저희도 갔어요. 근데 아니, 배석을 안 배석을 안 시켰다. 시켰다. 예. 난 그게 오히려 감동 먹었다. 저는 민영배 의원님 뒤통수만 정말 잘 보이더라고요. 제가 저거 민영배 의원님이다. 아, 딱 진짜요? 보고, 네. 그 어디서 봐도 안 보이는 장소에 있었는데 그 저는? 동영상으로 보면 한번 찍힌 게 있긴 네, 해. 있어요. 근데 뭐냐면 이게 그냥 의전용으로 만든 행사였다라고 하면 광주 국회의원들 다 세웠겠지. 근데 진짜 중요한 진짜 핵심 광주시장
전남지사, 무안군수만 갖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 나는 거기에 깜짝 놀랐고요. 민영배 의원은 그냥 객석에 계셨어요. 어제 어떠셨어요? 근데 왜 그게 깜짝 놀라요? 아니 보통 그렇게 안 하잖아요. 타운홀의 의미를 잘 살려서 만들어온 거여가지고 좋았다. 제가 깜짝 놀란 건 그게 아닌데. 네. 이야기해 주세요. 네. 그러려고 지금 제가 밑자락을 깐 거예요. 우선 정말 신속하게 광주를 찾아오셨다. 그리고 그거는 뭐냐면요. 이분은 저희들이 예전부터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거기도 그렇게 쓰셨던데 현장에 답이 있다. 역시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에 가셔서 직접. 두 번째는 이재명 정치는 이런 거야. 이걸 딱 보여주신 거예요. 그 중에 그 형식도 하나 포함되겠죠. 오케이. 그러니까요. 이게 통상적인 의전을 무시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어제 사실은 당초에는 뭐 50명에서 100명을 초대했는 모양이라. 근데 막 앞에 사람들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도 있고, 야, 왜 50명만 초대해? 각각 전남 50명, 뭐 광주 50명. 안 돼. 그냥 오고 싶은 분들은 다 오라 그래서 거기 오신 분들 중에 들어오고 싶은 분 다 들어오라고. 자리가 없어서 서 있더라도 그래서 들어와라. 그래서 거기 200명 자리를 만들었고, 그리고 그 밖에도 서 있었고, 그런데 그 밖에 서 있는 분들한테도 이야기할 기회를 줬어요. 네, 나중에 들어오라고 이렇게. 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국민주권 정부 정치의 주체가 누구라고 하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게 놀라운 일이지. 의원들이 거기 뭐 안 보였다 그래서 뭐가 그러니까 놀라운 하나씩 일이지. 이렇게 해갖고 이야기 끌어내려고 하는 이 천재적 진행은 이해해 주시고요. 좋아. 왜냐면 이게 성남시장 이재명 성남시장하고 민영배 광산구청장이 사실 연대하는 대상이어서 사실 민영배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 행정력을 이해할 것 같아서. 그럼요. 아이고. 김우영 국회의원님 계세요. 그다음에 민영배 의원님하고는 사실은 옛날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아주 교류를 많이. 제가 증인입니다. 솔직히 한 분 더 계신데 이 두 분은 예전부터 구청장 시절, 성남시장 시절에 굉장히 교류가 많았던, 마음이 맞았던 그런 정치적 동지입니다. 어제는 그러니까 이재명 정치, 이재명식 정치, 시민 정치, 현장 정치에 이걸 아주 효능감을 제대로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것이 그 형식을 혁신적인 형식에서 드러났고, 내용은 이제 뭐 좀 답답하셨을 거예요 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여론조사도 봤지만 만약에 광주시장 되시면 그 문제 푸실 수 있어요? 아니 저 같았으면 보관이 있으세요? 지금까지 끌고 오지 않았죠. 뭐요? 군공항? 궁금한 문제, 이전 문제. 제가 사실은 문자를 대통령께 보낼까 말까 하다가 지금 안 보냈는데, 저 문제의 핵심 뭐냐면 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 6자 TF 구성하자는 거, 이게 제가 2010년 11월 말에서 12월 그때, 그러니까 제가 광산구청장이 딱 돼서 보니까 가장 심각한 문제가 소음 피해예요. 전투기 소음 때문에 죽겠더라고. 학생들이요 창을 못 열어. 2010년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광주 공항이 그때부터 당연히 광산구에 있잖아요. 제 바로 옆에 있어서 제가 시장에 와서 업무 보고를 하는데 3번이나 중단했어. 시끄러워져요? 네. 그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가니까 이게 제일 큰 문제더라고. 근데 진짜 환장했던데 제가 국방비서관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렇게 얘기했죠. 아니 청와대가 원래 이런 거 하려고 있는 거다. 대통령실이 이런 거 조율하려고 있는 거야. 불러라. 국방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부 장관. 그 정부에 다 주무 부처들이에요. 그다음에 전남지사, 광주시장. 그다음에 무안군수, 광산구청장 나까지 해서 6명 불러라. 꼭 6명이 아니더라도 이 관계 기관의 대표 선수들을 불러서 지금부터 이거 풀어라 라고 대통령실에서 일종의 지시 내지는 주문을 좀 해달라. 제가 그렇게 주문했어요. 근데 그때 나온 답이 뭔 줄 아십니까? 아니 우리는 이미 무안공으로 간다는 게 국방 그 연구원에서 해놓은 용역 조사에 다 나와 있다. 우리는 지자체 간의 합의만 이루어지면 바로 간다야.
지금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때가. 그러면 윤석열이 일부러 안 했다는 거네요. 아니 그때는 MB 때예요. MB 때 2010년이라니까. 20년이에요. 10년.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이 있었는데 윤석열은 그랬죠. 그냥 신용만 하고 그냥 끝난 거 아니에요. MB 정부 박근혜 정부가 계속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풀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이게 방법이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른바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돼 있어서 기부대 양여 방식의 주체는 누구냐면 지자체가 저쪽에다가 군사시설을 지어주고 이 땅을 받아라 이거예요. 기부를 해주고 지어서 기부하고 이 땅을 받아라. 이걸 이제 이전 부지 종전 부지 그러거든요. 종전 부지 받아라. 이전 부지에다가 시설 지어주고. 그런데요. 얼마나 복잡해요. 도대체 이 땅을 개발을 하면 저기다 지어줄 만한 돈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러잖아요. 실제로 여기 피해가 그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게 진단이 다 돼 있어. 그런데 여기에 접근하는 태도가 달라요. 시각이 달라요. 자, 이럴 때 국가가 이걸 조정해라 하는 거고 그때는 그렇게 시도한테 미룰 일이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이거를 정부가 실제로 이거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야 될 일인 거예요. 군사공항이기 때문에 국방부 일이에요. 국방부 일. 근데 그걸 지자체에 밀어놓고 양쪽에 싸움을 시킨 거죠. 그러다가 지금까지 왔는데 여기서 갈등의 핵심이 뭐냐면 뭐 보상 문제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주민 소음 피해하고 안전 문제예요. 주민 소음 피해하고 안전 문제. 무안공항에서 안전 문제가 드러났잖아요. 얼마 전에. 네. 정말 불행한 참사가 있었잖아요. 이 안전 문제하고 특히 소음 피해예요. 근데 소음 피해 어저께 보니까 말씀들을 잘 못 하시는데 제가 옛날 그 기억으로만 봐도 광주에 있으면요. 광산에 있으면 소음 피해 대상이 10만이에요. 무안으로 가면 아무리 많아도 10,000명이 안 돼요. 보통 피해라고 하면 그 웨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전투기 그 소음을 측정하는 기준이 엄청 세죠 그거. 웨클이라고 하는데 75웨클부터 이게 소음이라고 생각을 여겨요. 그리고 85웨클이 넘으면 이게 이제 보상의 대상이 돼. 그런데 제 지금 기억으로 내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뭐 광주에 있으면 대개 이게 실제로 3만 그러니까 그 85웨클 이상으로 가는 게 수만이에요. 최대 확대가 되면 10만까지 돼요. 75웨클 이상까지 가면. 그런데 부안으로 가면 이게 최대 10,000명이고 85웨클 이상 넘어가는 건 800에서 1,600, 700 정도 돼요. 자, 근데 이걸 모르냐? 다 알아. 문제는 뭐냐면 이 소음 피해라고 하는 것, 안전 문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시민들에게 그거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보상금을 많이 주겠다고 하면 할수록 저쪽의 저항감이 커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보상금을 저렇게 많이 줘? 그만큼 문제가 많다는 뜻이잖아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건 보상금 문제가 아니고 이 소음 피해와 안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를 제시를 해줘야 돼요. 조금 전에 더민주라고 저 민주당 재선 모임에 우상호 수석이 오셔가지고 이걸 곧 푸는 방법이 나올 것 같다고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대통령께 지금 문자를 보낼까 말까 하다가 안 보내고 말았는데 여기 핵심은 이 소음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여러 번 검토해본 방식이 전투 비행기의 전투 훈련을 거기서 안 하면 돼요. 어디서요, 그러면? 지금 광주공항에서 무안공항이 됐든 옮겨가는 곳에서. 근데 완전히 안 할 수는 없어요.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대략 한 8, 90%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훈련을 다른 그러니까 그런 소음 피해가 없는 지역으로 옮겨서 하거나 여기는 훈련이 주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또 하나는 해외로 아예 훈련을 옮기거나 훈련소를. 그래서 나온 게 사실은 2010년대에 MB 정부 때 나온 게 임팩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조금 하여튼 영어인데 인터내셔널 그 밀리터리 IM이죠. 그다음에 팩 그러니까 F 플라이트 그러니까 비행하는데 트레이닝 이따 치고. 아니 센터 센터 그러니까 그 임팩을 검토를 했어요. 왜냐하면 자꾸 이 도심에 이제 군공항이 있다 보니까 이게 소음을 줄여야 되니까 그래서 검토하다 어느 데 중단이 됐는데 그렇게
현재 소음 피해가 있는 이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을 찾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의논을 않고 그 방법을 안 찾고 계속 거기서 보상이 어쩌고 개발을 하면 비용이 어쩌고 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보상이 커질수록 이게 저쪽에서 보면 우리한테 이렇게 큰 보상을 준다는 게 뭔 말이에요. 피해가 우리가 크다는. 그만큼 피해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있구나. 결사적으로 안 한다고 하는 데다가 거기다가 정치인들이 그 주민들을 설득하는 대신 그걸 자꾸 정치적으로 활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 왜곡,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법이 접근이 안 됨. 근데 사실 제가 여기서 다 말씀 못 드리는 이유도 있어요. 말씀하지 마세요. 네, 그거는 드리기 어려운데 그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 안 풀렸던 거고 이제 이 중에 이제 중요한 게 국가 주도라고 하는 게 정부 주도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정부 주도로 풀면 풀릴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이재명 대통령은 너무 정확하게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오늘 이야기 핵심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지금 3주 조금 넘은 시점에 가장 열렬히 지지했던 지역에 가서 타운홀 미팅 형식을 통해 가지고 수건 사업비 하나를 사실은 이슈를 주목시킨 거거든요. 그럼 풀리는 방안이 나와요. 야, 전남하고 광주가 계속 싸울 게 아니라 우리 중심으로 해가지고 국방부도 들어와야 되고 많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거 우리가 할게. 그럼 나머지 세세한 문제는 서로 협의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현장에 직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속이 뻥 뚫리셨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대통령은 겁나 답답하셨을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왜 이렇게 안 하고 있었던 거야라고 있는 거 있고 그다음에 어제 이슈 그 주제가 세 가지였어요. 하나는 이거였고 원래 이것 때문에 오셨는데 주변에서 보니까 만나고 싶어하는 분들도 많고 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많아서 두 번째 주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국가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광주 전남에게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이 몰고 온 이 기회비용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를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딱 제시를 하셨는데 이제 큰 방향은 잘 말씀들을 하셨는데 자꾸 이제 디테일을 요구를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좀 저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도 광주에 자주 갔어요. 그리고 당원들하고 저런 타운홀 미팅도 많이 했고요. 그때마다 나왔던 민원들이에요, 사실. 여러 번 타운홀 미팅을 했고 그때마다 뭐 입법적 대안이나 이런 토론을 했는데 저는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기간 중에서도 그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왜 듣기만 하셨겠습니까? 대통령이 돼서 이 문제를 정말 내가 한번 풀어보겠다. 이게 난제잖아요. 그런 비슷한 사례가 경기도에도 있었습니다. 경기도지사 처음 되자마자 안양의 연현마을이라는 곳에 아스콘 공장이 있어요. 기억난다. 우리도. 근데 이게 아스콘 공장이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아파트가 생겼는데 아파트 주민들이 한 10년째 살다 보니까 너무 이 아스콘 공장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네. 안양시에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파트를 허가 내줄 때는 아스콘 공장이 있었거든. 그래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그냥 취임하자마자 그냥 혼자 갔어요. 그리고 해결합니다. 어떻게 해결하냐. 경기도 내에 신도시를 지으면 녹지를 훼손하잖아요. 그럼 일정 부분 이상 경기도에서 공원을 조성해야 됩니다. 그 공원 부지를 이 아스콘 공장을 수용해가지고 거기다 공원을 조성하겠다. 그렇게 해결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문제 그것도 막 10년 동안 주민들하고 안양시하고 아스콘 공장하고 막 지난하게 싸운 문제고요. 한 방에 해결해 버렸어요. 그때. 그러니까 어제도 지금 저기 자막을 잘 뽑아놓으셨네. 행정 실력, 저 실행력. 그러니까 문제가 무엇이고 그 문제의 본질이 뭔지 딱 파악해서 현장에서 이건 이렇게 갑시다라고 쫙 정리해내는. 그렇죠, 그거죠. 예. 이걸 유감없이 보여주는 사실 이거는 굉장히 상징적인 그 정치 행위예요. 그렇게 풀어내는 것도 그렇지만 그 이거잖아요. 봐봐. 이재명 대통령 시대는 달라. 정치하는 방식도 달라. 샘플로 보여주는 거죠. 샘플이야 이게. 정치하는 방식도 달라. 그리고 문제 풀어가는 능력도 달라. 그것도 광주에 딱 가서 딱 보여준 거죠. 의원님, 그 재밌게 좀 해드릴게요.
이제 거기에 나는 관련돼서 보관도 있고 생각이 엄청 많았던 문제인데 내가 주인공도 아니고 나는 객석에 앉아 있는데 막 토론하는 것도 약간 답답하셨겠어요. 아니 제가 몇 번 이렇게 일어서 발언을 하려다가 아이고 여기는 내 자리가 아닌데 여기 와서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 자리가 아닌데 그래서 그냥 있었던 거고요. 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방식이 유일한 방식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그런 갈등의 당사자들, 해결의 주체들이 한데 모여서 의논해 봐라. 맞아. 신뢰죠. 그리고 서로에게 믿음을 가지고 우리 서로 사기 안 친다니까. 맞아. 근데 여기서 저는 굉장히 어제 중요한 그 사안을 하나 봤어요. 아, 광주 전남이 이렇게 행정적으로 분리돼 있는데 이거를 행정 통합이 당장 안 되더라도 행정의 추진 과정에서 같이 하는 방법을 반드시 찾아야겠구나. 이게 봐보세요. 만약에 광주 전남이 하나였다면 저 문제가 지금까지 안 풀렸겠어요? 오히려 정부하고만 이거 이렇게 해서 좀 해주십시오 하고 끝나죠. 이게 따로 있잖아요. 주체가 달라지니까. 네, 그러니까 행정 주체가 달라지니까 그럼 이해관계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안군수 김산이라는 분이 그 자기 동네 지사한테도 광주 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어제 그 얘기 나왔지. 네. 전남 도지사 그러니까 광주편이다. 사실 그러겠어요? 그러지 않겠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비롯해서 어제 뭐 시원하게 풀린 이런 것도 뭐 그런 게 있었겠지만 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가 또 정치를 어떻게 해가는가 시민들에 대한 태도나 예, 이, 맞죠. 태도죠. 이 국민주권 정부의 대통령은 어떻게 일하는가 이런 거를 굉장히 상징적으로 보여줘서 그런 점에서 아주 예. 효과적이었다 그러고 제가 어디 언론사 대표들 했더니 역시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결론은 내가 저 자리에 있었으면은 그만하지. 잠깐만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핵심만 전달하시자고요. 오늘 또 연이틀 직관하셨잖아요. 오늘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예. 추경연설 할 때 민정배 의원이 뭐라 그러셨냐면 역사적인 순간이라 이렇게 페이스북에 쓰셨더라고요. 역사적인 순간이잖아요. 어떤 의미에서요? 설명해 주십시오. 자 봐보세요. 22대 들어서 대통령이 한 번도 국회를 온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취임한 대통령이 이렇게 바로 그것도 보통 이 추경연설 안 하거든요. 직접 총리가 대신 하는 경우가 많고 부총리가 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추경은 그렇죠. 더 시정연설이. 그런데 일부러 오신 거예요. 일부러. 그러니까 이것도 이재명식 정치는 이런 거야 하고 그러니까 취임 선서하시는 날 그날 점심 때 그 야당 대표들하고 딱 식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 보셨지만 여야가 없어요. 거기서 당신이 속해 있는 정당의 문제가 아니야 이게. 지금 국민들을 상대로 국회를 상대로 그래서 나올 땐 저쪽에 탁 가셔가지고 일일이 다 이렇게 야당석으로 해서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저쪽에도 야당이 좀 있거든요. 저쪽에 그렇죠. 저기 국민의석 맞아요. 저기 보자면 저 왼쪽 저 사진 왼쪽에 저쪽에 있는데 저쪽에서 여기도 야당 있어요 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또 악수 한번 하고 싶어가지고 저 가운데로 들어가서 네. 그때는 저는 저 가운데하고 저 왼쪽 중간쯤 있어서 전투 토크 이제- 찾아라. 자. 저기 보이네 저 흰머리 그래서 들어가서 저쪽 그 국민의힘 의석 쪽을 거쳐서 이렇게 보통 나와서 이 사진상으로 보면 오른쪽이에요. 오른쪽. 네, 오른쪽 국민의 무석. 그쪽을 거쳐서 나와서 보통 이렇게 가운데쯤 와가지고 나가거든요. 네. 근데 이쪽 끝에까지 왼쪽 끝까지 다 가셨어요. 가셨구나. 다 들어가서 인사를 하길래 제가 계속 그냥 박수만 치고 있다가 아따 그래도 눈이나 한번 맞춰볼까 하고 이렇게 갔는데 저 갈 때는 또 빠른 속도로 지나가셔보더라고. 어제 봤으니까요. 아니 어제도 제가 만나서 악수가 그러지 않고 먼 발치서 눈짓만 이렇게 마주치고 말았죠. 제가 이렇게 네. 보니까 국민의힘 표정이나 이런 게 어땠을까 좀 궁금해요. 아니에요. 예전 같으면 네. 그렇게 이렇게 제대로 악수를 안 했을 법한데 이번엔 다르던데요. 아 그래요? 네, 물론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들 이제 박수를 좀 안 치고 이분들이 그러다가도 거기 일단 가니까 딱 박수 저절로 나오지 뭐. 이렇게 하고 일일이 다 하여튼 가까이 있는 분들 그리고 그쪽 분들도 보니까 일부러 나와서 악수하시더라고요. 그런 사람 많았어요. 예. 분위기 일부러 쓰려고 나와- 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거기서 안 하면 사실은 좀 이상한. 음. 왜냐하면 대통령이 직접 와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거든요. 정치는 내가 민주당하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다 같이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지금 행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재명 화이팅. 어떤 사람은 야당 의원들이 야유 보낸다고 국회에 안 나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이고 자 그래요. 근데 이제 지금 어제 밤 늦게 총리 청문회가 지금 파행으로 끝나긴 했어요. 근데 예. 이제 국회에서 이제 뭐 아까 오셨더라고요. 아직 의원이잖아요. 예. 아니 의원 신분은 계속 유지가 되죠. 네. 총리였다고. 근데 저거는 지금 보기에 지금 이재명 정부의 첫 총리이자 첫 청문회가 사실상 국정원장 빼고 나면은 근데 저 사람들은 왜 저럴까요? 저게 자기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악수를 둔 것 같아요. 저기서 결정적으로 낙마를 시킬 만한 그런 뭔가 있으면 그런 게 맞죠. 그거는 뭐 야당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겠는데 결국 아무것도 안 나와. 근데 정치 공세랍시고 저렇게 한 건데 특히 주모 의원 같은 경우는 완전히 망가진 것 같아요. 본인 의혹만 엄청 늘어났잖아요. 별명도 생겼어요. 간염수계라고. 아, 그랬어요? 네. 그래서 저럴 필요 없는데 아니 이전에 저희들이 윤석열 정부 때 저항하던 거하고 전혀 다른 상황이거든요. 그때는 근데 이번에는 저는 좀 이해가 좀 안 됐어요. 아니 날카롭게 질문할 수 있고 또 얼마든지 검증할 수 있는데 세상에 막판에 그렇게 파행을 해서 뭐 말 같지 않은 그런 이유를 대가지고 밤을까지 그냥 끌고 가다가 결국은 그냥 파행으로 끝내고 근데 저게 지금 이 프레임을 씌우는 거거든요. 단독으로 억지로 여당이 주도해서 처리했다 이런 걸 씌우고 싶어 한 것 같은데 국민들 잘못 봤죠. 그렇게 차라리 큰 거 한 방이 없으면 그렇죠. 협조적으로 해서 그 정책 방향이나 약간 색깔론에 가까운다고 할지라도 뭐 복지 퍼주기 안 된다 차라리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하면 그나마 정책 논쟁이 되는데 그러니까 막 몇백억 가까운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야야 너 지금 저 엘리베이터도 없는 저 옛날 오래된 빌라에 무슨 인테리어가 뭐 수백만 원 들어갔을 게 이딴 식의 수준으로 공격을 하니까 안 작전 먹히는 실패. 거예요. 완전 작전 실패. 근데 결국에는 지금 어차피 다음 주 정도에는 국회 표결을 하고 바로 하지 합니다. 않겠어요? 뭐 제일 급하잖아요 지금 종이 지금 본회의가 내일도 잡히고 월요일에도 잡히고 화요일인가? 계속 잡혀 다음 주도 잡혀서 아마 저건 뭐 달리 무슨 할 방법이 없잖아요. 참 그 청문회 보시면서 야 그런데 오히려 이 과정을 통해서 김민석 총리 후보는 총리 예정자는 여러 가지를 깔끔하게 밝혔을 뿐만 아니라 과거의 그 살아온 인생에 대한 이런 게 새롭게 조망이 되면서 맞죠. 오히려 국민적 그 신뢰와 기대를 오히려 키운 저는 괜찮았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자 민영배 의원 지금 여러분도 있잖아요. 이 방송 제목이 민영배만 같아라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민영배 의원은 22대 국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다 민영배처럼 돼버려가지고 지금 차별화가 안 되는 상황에서 지금 흰머리로 차별화하고 있는. 아니에요. 지금 저희 오늘 처음에 미팅했는데 몇 가지 했어요. 지금 특히 검찰 개혁 이거 오늘 아까 그 우상호 정무수석이 와서 이제 재선 의원들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보니까 이 개혁 의지는 분명하고 그거는 이제 국회가 주도할 것 같고요. 아까 그 광주 어제 미팅에서 저는 정말 새로운 것을 본 게 하나 있는데 이건 꼭 말씀드리고 될 것 같아요. 제가 내일 갑니다. 내일 저한테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안을 주십시오라고 옛날에는 보통 라고 열어놨어요. 옛날에는 보통 짜거든요.
대통령 오면 지사가 이 질문하고 대통령 이렇게 받고 이게 짜는데 그게 아니고 열어놨더라고요. 아, 하고 싶은 말 다 해. 하시라. 어. 그러니까 시도지사한테 이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광주 남에게 뭘 해주면 되겠냐. 그렇게 열어놨어요. 그런데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큰 방향은 맞는데 디테일이 좀 구체성이 좀 떨어져서 몇 번을 그냥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를테면 뭐 아니 그러니까 공단만 국가 산단만 만들어주면 기업 입주가 됩니까? 굉장히 핵심적인 질문이거든요. 그럼 기업이 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주문을 한 거예요. 앞으로 다른 데 가서도 현장을 계속 가실 것 같아. 제 보기에는 이재명 정치는 그걸 가는 거예요. 현장 이건 행정이죠. 현장 행정이니까 가는 거예요. 근데 갈 때 이렇게 열어놓을 테니 준비를 잘 해서 제시해 주시라. 그럼 내가 그걸 가지고 와서 거기서 결정할 수 있는 거 결정하고 그러지 않은 경우는 가지고 와서 정확하게 딱 판단해서 집행을 하겠노라. 그런 거거든요. 근데 어제 처음이라 조금 좀 구체성이 좀 떨어져서 굉장히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저는 근데 그 대목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걸 열어놓고 미리 알려주시고 사실은 그때가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뭔가 지방 정부에서도 네. 내가 이만큼 내놓을 테니까 네. 정부에서 좀 마중물이라는 게 있잖아요. 화끈하게 그러니까 어차피 자원을 몰아야 돼요. 수도권하고 경쟁이 안 돼요. 특정 부분에 뭐 광역단체, 기초단체 해가지고 우리가 뭐 한 20, 30 할 테니까 좀 정부에서 한번 화끈하게 밀어주십시오. 그래서 이 지역만큼은 정말 모범사를 한번 키워봅시다. 이런 얘기 하면 탁 오케이 해갖고 가면 좋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걸 특별히 주목한 이유는 예전에 이런다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주문할 테니까 이렇게 요청할 테니까 이렇게 제안하거나 좀 해주시라고 저희가 미리 이렇게 준비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이렇게 답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짜고 하는데 거꾸로였다니까요. 열어놓고 뭘 해주면 좋겠냐. 이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에요. 뭘 해드릴까요? 뭘 해드릴까요?를 구체적으로 계속 내가 뭘 해주면 되는데 그러니까 뭘 받고 싶은데 사실 이거는 엄청난 메시지예요. 뭘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뭘 받고 싶으십니까? 이 메시지는 이전에 한 번도 볼 수 없던 예. 엄청난 메시지예요. 계획이 좀 자, 있었어야 그러니까 되는데. 예. 웬만한 법 통과도 마찬가지고요. 정책도 마찬가지고 여론이 관심 받을 때 하는 거예요. 뜬금없이 하긴 좀 힘들어요. 그거를 쉽게 표현하면 대통령이 아젠다 세팅을 해놓은 거야. 그럼 이제 관심도 생기고 다시 궁금한 문제가 저 작년 연말에 있었던 그 참사 위에 아예 멈췄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요거 보면서 참 영리하신 분이다. 그리고 저 어제 방법도 보면은 그런 방법이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원님도 말씀하지만 방법이 없었던 게 아닌데 사실 관심 받기였던 측면이 훨씬 더 강한 거 아니에요? 애정이 없으니까 관심 받게 두고 그냥 저 관저 왔다 갔다 하면서 뻥카 하나 보내고 그냥 그 술이나 먹고 저 관변단체나 찾아다니고 그런 대통령이 하나 있었잖아요. 아따 우리 이제 그 사람 얘기 안 하면 안 될까? 아니 근데 비교를 해야 또 얼마나 잘하는지 아니까. 그걸 안 해도 그냥 알겠는데?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네. 자, 아까 못 읽어드리는 분 좀 읽어드리고요. 아까 이성진님 오해하실 거 말씀드립니다. 두 분 다 너무 좋아서요. 아까 그 박찬대, 정정래 두 분. 민영동님 고등어가 미워보기는 처음이네요. 이게 이제 아까 김민석 후보자보다 순위가 높은 상품. 다음에 토마호크님 새날 애청자 여러분 갈라치기 채널에 속지 마세요. 도대체 왜 그러는지 신정동파리인가 하셨고요.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자, 민영배 의원 화이팅 하신 분들도 꽤 많습니다. 여기 있어. 뭐라고 하냐면 미선 촌딱 TV님 민영배는 이재명한테 보고 배웠다고 했습니다. 하셨고요. 자, 잘하셨고요. 자, 어쨌든 간에 행정 하고 국회의원 하고 뭔가 민영배 의원과 이재명 대통령은 좀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 그래서 아니에요. 저는 이재명 따라갈 수 대통령, 없는. 이 대통령이 출연할 수 없으므로 저 민영배 의원이 대신 하는 거를 자, 말씀드리고요. 이번 주 민영배만 갖다라 쉬운 두 번째 방송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고맙습니다. 봬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